요즘 날씨 정말 많이 더워졌죠. 이럴 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이스크림 한 입 먹는 게 작은 행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이스크림 가게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나도 시원한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콜드스톤이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기억나시나요? 미국에서는 정말 잘 나가던 브랜드였는데 우리나라에선 2번이나 도전했다가 결국 철수한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대성공했지만 한국에서는 왜 실패했을까? 라는 주제로 미국에서 퍼포먼스 아이스크림으로 큰 인기를 끌며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했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콜드스톤의 흥망성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단순히 한 브랜드의 실패로만 보기보다는 외식 창업이 얼마나 섬세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잘 나갔던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왜 2번이나 실패했을까요? 먼저 콜드스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1988년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라는 도시에 살던 도널드 서덜랜드 부부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콜드스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스크림을 단순히 퍼주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더했다는 점입니다.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냉동된 화강암 위에 올리고 여기에 직접 고른 다양한 토핑을 넣어 그걸 일일이 두드리고 펴고 섞어서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 퍼포먼스를 처음 본 사람들은 마치 작은 쇼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곤 했습니다. 토핑이 튀기도 하고 금속 스푼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면서 시각과 청각 그리고 기대감까지 자극했죠. 여기에 매장에서 매일 직접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점도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셉트 덕분에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성장했고 이후 전 세계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마침내 한국 시장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CJ 푸드빌이 운영을 맡았고 첫 매장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콜드스톤은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매장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눈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직접 섞어주는 장면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특히 젊은 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소비자들이 이 색다른 경험에 열광했습니다. 그 무렵은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나 폴더폰으로도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며 인증하곤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던 콜드스톤이 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간 탓이었을까요? 콜드스톤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트렌드에 앞서 있었고 그 당시로선 꽤 획기적인 콘셉트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당시 베스킨라빈스의 레귤러 사이즈가 2,500원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콜드스톤의 가장 작은 사이즈인 라이크잇은 3,800원이었습니다. 한두 번쯤은 특별한 날 혹은 데이트할 때 즐길 수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즐기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자주 사 먹기엔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퍼포먼스의 피로감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죠. 그런데 매번 기다려야 하고 그 과정을 또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바쁜 점심시간이나 더운 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냥 빨리 받아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앞설 수밖에 없었죠. 직원들도 매 주문마다 퍼포먼스를 반복해야 하니 작업 효율이 떨어졌고 고객 응대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고 그 불편함이 소비자 발길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콜드스톤 매장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었고 운영사였던 CJ 푸드빌은 2015년경 콜드스톤과의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하나의 실패 사례로 기억됐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콜드스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콜드스톤은 두 번째로 한국 시장에 재도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커피빈을 운영하던 스타벅스가 콜드스톤의 운영을 맡았고 이전 실패의 원인을 고려해 몇 가지 전략을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과거처럼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소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접근했고 메뉴 구성도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콜드스톤을 기억하는 소비자들이 다시 찾아주었고 새로운 세대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맙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역시 가격이었죠. 아무리 맛있고 특별한 경험을 준다고 해도 자주 즐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대였던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한 번쯤은 괜찮지만 자주 가기엔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문 방식도 여전히 번거로웠습니다. 화강암 위에서 아이스크림을 직접 섞어주는 퍼포먼스는 처음엔 재미있고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걸 매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주문하고 바로 즐기고 싶은 요즘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디저트를 즐기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주얼 중심의 퍼포먼스만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가격도 따지고 편리함까지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변화된 흐름에 콜드스톤이 끝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건 결국 두 번째 도전에서도 발목을 잡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0년대 후반부터는 설빙, 공차, 마카롱 전문점, 다양한 디저트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콜드스톤의 특장점은 상대적으로 퇴색해버린 것이죠. 결국 콜드스톤은 2020년 마지막 매장을 닫고 한국 시장에서 두 번째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실패는 단순히 브랜드가 나빴다거나 맛이 없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의 기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온 결과였다고 할 수 있죠.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있다고 해서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가격이 합리적인지,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을지,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요즘 트렌드에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드스톤의 사례는 단순히 어떤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들어왔다가 사라진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한 기업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는지, 또 외식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됐구나 하고 넘기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모두 의미 있는 관점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콜드스톤이라는 브랜드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예전에 한 번쯤 드셔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름만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또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아쉬웠다. 그때 그 매장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난다. 요즘 디저트 브랜드와 비교하면 이런 점이 달랐던 것 같다 등.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